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비싼 아파트 사시면 제일 안전하고요. 대장주. 예, 비싸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또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향후 서울에는 물리적으로 주택 공급은 크게 늘릴 수 없는 게 좀 현실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지들이 이렇게 개발 부지가 많은데 왜 주택 수가 안 늘어가느냐? 네. 재건축도 뭐 임대세대 좀 빼면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대 수가 몇 세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소형이었는데 대부분 중대형들을 희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당 쓰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은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개발이 문제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세대 수가 줄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네. 한 집에 한 9집이 사는데 네. 그 다가구 주택은 한 집밖에 안 줘요. 재개발 하게 되면은.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8세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세대수는 줄죠. 또 1인당 쓰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집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맞는데 그분들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좀 밀려나서 오히려 경기도 인천 지역에 신도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그래서 책에서 뭐 양쪽 수요로 이제 세대수 중간은 이제 경기 인천, 네. 질적 상품 공급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서. 네, 서울은 그냥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것들이고 서울의 양적으로 필요한 수요들은 경기도나 인천에서 충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권역이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좋은 지역은 서울보다 비쌉니다. 뭐 과천, 뭐 성남, 판교, 뭐 광명 이런 데는 더 비싸니까 거기는 경기도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도 뭐 서구라든지 아니면 송도 같은 지역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네. 예, 그런 지역들도 그냥 서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역할을 경기도랑 인천이 나눠서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럼 10년 뒤 경기도 도시 가운데 가장 성장해 있을 좀 두 지역은 네. 어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장에 있을 지역들도 네. 지금 지역들 빅4라고 하는데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제일 같이 성장할 것 같고요. 빅4가 어디죠 일단? 제일 비싼 데가 과천이고요. 네. 그다음에 성남, 성남. 네, 그다음에 하남, 광명. 아. 예, 그게 빅4고요. 거기가 이제 붙어 있기 거기 그냥 네. 서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이제 진짜 경기도 역할만 하는 곳에서 제일 커질 것은요. 네. 지금 남쪽으로는 화성과 평택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성과 평택이요? 예. 북쪽으로는 양주하고 파주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거기는 지금 서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 네. 거기까지도 서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광역 교통망이에요. GTX, 뭐 A라든지 C라든지 이런 거 연결되게 되면은 거기까지도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서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출퇴근이 멀기 때문에.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은 파주에서도 20분, 화성에서도 20분밖에 안 걸려요. 삼성동까지 오는데. 근데 그 시기가 되면 물론 한 10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화성이나 평택도 파주나 양주도 좀 어느 정도 살기가 좋은 곳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경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고양시 더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파주가 좋아지면 고양시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양주가 좋아지면 의정부시는 더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화성이나 평택이 좋아지면 당연히 뭐 과천이나 성남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하성은 제가 보니까 뭐 일자리랑 교통망, 상권시설 요거 좀 가볍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화성 같은 경우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과 무관한 지역이었었고 그냥 부지만 땅만 넓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동탄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동탄.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봤더니 일단은 화성 동탄 바로 옆쪽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었어. 근데 삼성전자의 일자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원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수원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화성 동탄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서울서도 이사를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신 있게 2기 신도시를 만들었죠. 네. 근데 2기 신도시들도 수요가 꽉 찹니다. 예, 그래서 이제 2기 신도시 만들 때 1기 신도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는 무조건 일자리를 넣겠다라고 공약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산업 벨트를 또 같이 만듭니다. 산업 단지들도 많이 만들고 디지털센터 같은 이런 일자리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들 유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랑 이런 명품 주거시설도 같이 개발이 됐고 심지어는 또 서울과 교통망도 좋아졌거든요. 그 사이에 SRT라고 하는 KTX도 민간 KTX죠. SRT도 개통이 됐고 지금 GTX를 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개통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증가하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새 아파트 들어오다 보니까 입지가 좋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입지의 신분계층이 바뀐 거잖아요. 좀 사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계속 발전하고 네, 있고. 그렇게 보시면 평택은요? 평택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요.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여기도 평택도 산업 벨트가 많은데 지금 계속 산업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평택에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에 안 쓰던 땅들을 쓰는 거예요. 일단 미군 부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왔을 때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보다는 들어와서 소비도 해주고 주거 시설도 마련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택이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좋고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아져서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게 활성화되게 되면은 인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력이 생기게 되면요. 네. 기업체들도 여기 인력 확보가 편하구나. 그러면 기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교통망도 지금 KTX도 개통이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뭐 서해선이라고 하든지 이런 또 도로망, 전철망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화성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은 계속 화성과 유사한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화성은 이 해안가에 접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메인 입지가 다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네. 평택은 항구도 있어요. 심지어 비행장도 있어요. 육해 공군이 다 가능해요. 평택에 공군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 평택항 개발하고 있어서 네. 개발돼 있죠. 네. 대중국 무역도 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류센터 하기도 편하고, 네. 여기에 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조업도 편하고, 네. 대기업에 들어와도 되고요. 네. 이미 대기업에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해운이라든지 또 그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네.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평택이 지금까지는 관광지가 아니었었는데 네. 평택 관광 벨트를 만듭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관광 벨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 벨트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자리 생기고 상업시설도 활성화되고 그럼 주거지역도 발전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평택 인구가 지금 60만 밖에 안 되는데 네. 평택시에서 그래서 계획 인구 잡은 게 120만 명이에요. 그럼 아직 반밖에 안 온 거잖아요. 네. 인구가 100만만 돼도 어마어마한 도시 될 텐데 이제 60만인데 네.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래 가치가 보이는 것들이죠. 구리시도 이제 서울이라 해도 무방하다면서요? 구리시는 그냥 서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기도로 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왜요? 가격도 서울하고 똑같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양주가 좋아요, 구리시가 좋아요. 그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남양주는 경기도고 네. 구리시는 서울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광주구랑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요만해요. 동이 다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네. 합쳐도 오히려 이렇게 또 시너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차산 주변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같은 광진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는 그냥 서울이라고 보고 네. 분석하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구리시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예. 서울 사람들이네. 예. 최근에 이제 그 8호선을 연장 개통을 할 거거든요. 네. 내년 후년에. 그러면은 이 전철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잠실까지. 예. 구리시가 좋아진 건 뭐 교육 환경이랑 도시 기반 시설. 예. 원래 좋았어요. 구리시는 원래 처음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다른 도시랑 달랐어요. 원래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3대 질문이죠.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는 사실 뭐 중간중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는 한번 정리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일 비싼 아파트 사시면 제일 안전하고요. 대장주. 예, 비싸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또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안 올라간 것들은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안 올라갑니다. 호재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지든지 네. 교통망이 좋아지든지 새 아파트가 되든지 네. 혐오시설이 없어지든지 이런 호재가 없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들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3080 정책을 만들 정도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생기는 그런 아파트들과 상품 경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를 뺏깁니다. 그러면 수요를 뺏긴 지역들은 가격이 빠질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빠질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좀 소외되거나 그런 좀 낙후된 지역들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들은 반대.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싸거나 비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대 호재가 다 갖춰진 입지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호재가 있는 입지들은 순차적으로 지금은 싸지만 미래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아내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의사결정할 때는 무조건 아내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남편분들은요, 하나밖에 몰라요. 뭐요? 출퇴근만 하시면 돼요. 옆에 술집 있으면 되고.
치맥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치맥 시켜가지고 소파에 앉아갖고 TV만 볼 수 있으면 그분들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내분들은요,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되죠. 맞아, 남편 맞아. 직장 직장 거리도 신경 써야 되죠. 네. 그다음에 쇼핑도 해야 되죠. 네. 장도 해서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입혀야 그렇죠. 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본능적으로 멀티가 되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멀티가 안 되세요. 그 실질적인 네. 가정의 그 소비 주체가 예.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들은 그냥 그 돈만 벌어와서 그 비용만 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내분들 의견을 100%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은 네. 강남이고 미래에도 부동산은 강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요즘 전 부동산 전문가분들 만날 때마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다 알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이제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질투가 나기도 하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입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네. 일자리도 갖춰줘야 되고 네. 다른 기반시설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강남구도 75년도 이후로 계속 좋아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도시가 없는 이상 강남구의 위상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네. 또 공고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강남구를 포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입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입지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쪽에서도 강남구로 가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강남구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네. 제안들을 드리지만 강남구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남구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강남구가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네. 저는 강북 쪽에 살고 있어요. 용산구에 사는데 네. 그냥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갈 수 없다고 비하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소장님이 이제 20년 입지 전문가시니까 네. 아무래도 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뵐 것 같은데 그렇죠. 부자분들은 지금 보면 어떤 좀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부동산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부자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이 없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들이지 네. 부자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부동산으로 에셋을 파킹하는 개념인 것들이죠. 파킹.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안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이 집에서 사는 것들은 굉장히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에셋을 파킹하는 것 뿐이지. 네. 최근에 80평, 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 80평을 80억에 사신 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 준하게 생기고 있는데, 80평을 80억에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투자로서는 실패한 투자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살까? 근데 나중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10년 후의 가치를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그 가치 이상은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것들이죠. 그게 맞는 분석이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네. 10년을 봤을 때 혹은 내 자녀들한테 물려줬을 때 이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 보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큰 것들 그리고 가치적인 안정적인 것들을 네.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들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 사례인데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대표님이에요. 네. 제 학교 선배님이셔갖고 이쪽 강북 쪽에 사시다가 강남권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데 네.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냥 뭐 단어건데 그냥 늘 추천드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추천드렸어요. 네. 추천드렸는데 갔더니 이분이 이제 새 아파트만 사셨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돈이 많으시는데 월세를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구축 못 살겠대요. 네. 근데 사시긴 하실 텐데 전세로 살지 혹은 월세를 살지 하나 추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강남구에 그때 없어가지고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추천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그냥 두 채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돈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축에는 거주하시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그냥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되기 전이었었거든요. 네네. 둘 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이 지금도 소득을 많이 벌이시는 분인데 네. 종부세가 1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투자 갖고 있으니까. 네. 올해는 더 나오겠죠. 네. 흥렬아, 하나 팔면은 뭐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가치 높은 거를 남기셔야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압구정 남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이 어디 신축에 살고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이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신축을 파셨어요.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남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신축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요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없어요. 정말 장기 투자수요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쌌던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단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그렇죠, 있는 건데 부동산 투자가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데이 트레이딩처럼 많이 하잖아요. 단기. 네. 그렇게 단기로 접근하면 당연히 부동산은 안 되는 거겠죠? 이거는요. 이렇게 좀 뭐 70만, 80만이 보는 네. 예,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니까 이 주식도요. 뭐 가치주를 장기 투자한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단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하루에 많죠. 트레이딩을 뭐 20번 했다 하시는 분들, 네. 저도 아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 부자시거든요. 네. 가능하거든요. 네. 부동산도 가능해요. 네. 네, 근데 이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정말. 정말 네. 많이 하고. 예, 그게 아닌 일반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말고. 왜냐면 항상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분들도 스쳐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할 수 없으면은 네. 스쳐간 다음에 들어가면 늦거든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 투자의 원칙 네. 좀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묻지마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네. 제가 아까 강조드린 6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네. 일자리부터 교통교육, 상권환경, 그다음에 입주민의 신분계층, 그리고 미래가치 이런 거 보는 것들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쉽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데 저 같은 전문가 말도 이제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확신 생기셨으면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로 의사결정 하시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이랑 달라서 네. 빠져도 하방 견인성이 있어서 실고주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확신이 생기시면은 바로 의사결정 하시고요.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건 하지 마세요. 빠질 것이다. 그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빠져도 의사결정 하셔서 사시게 되면은 거주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월세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사결정은 빠르게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시고 네. 투자 공부하시면은 부동산 재밌어요. 네, 저는 매일 답살 다니거든요. 네. 전국으로. 아. 예, 그저께는 실제로요? 예, 전주 갔다 왔고 익산 갔다 왔고 대전 갔다 왔고 익산 갔다 뭐 계룡시도 갔다 오고 다음 주엔 또 제주도도 가요. 네. 그냥 전 그게 너무 재밌어요. 보는 것들이 실제 가서. 왜냐면 또 데이터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왜냐면 속도가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원이나 KB의 지수가 올라오는 것들은 2달 전 수치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단타가 가능한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부동산은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한 달 전 수치거든요. 그럼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것들이고요. 네.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결국 아무튼 내 집을 먼저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부동산 공부 20년 하셨죠? 뭐 그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저는. 네. 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계시죠? 네.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주식이 어렵죠. 아, 진짜요? 예, 왜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하니까 확률이 100%인 게 되게 많아요. 부동산은. 100%인 예, 거예요? 예, 100%인 게 많은데 주식은 100%인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실제 제 주변에 있는 슈퍼 개미 분들도 네. 수천억 자산 가지신 분들도 네. 10종목 투자하면은 두세 개 물립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안 물립니다. 그러니까 좀 제 리스크를 낮은 것만 하게 되면 네. 그 차이는 있어요. 확실히 부동산이 예. 주식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소장님 모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빠성 김학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